일시적인 그런 그 평화 쇼 같은 식으로 진행을 해서는 남북 관계에 진전이 없고 시간여행자 이땡땡님,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파리 학번 이땡땡님의 대학 추억 노래라 하셨는데 이 노래는 94년 발표곡입니다. 먼 미래의 곡을 어떻게 들으셨나요? 우리 청년 세대들이 전 너무 힘들어. 근데 나도 그 고시원 생활을 해봤는데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밤에 자려고 그러면 의자를 책상 위에 올려놔야 돼. 안 그러면 발을 뻗을 수가 없어요.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.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설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후보도 분주한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. 오늘은 환경, 농업 공약을 발표하고 베이징 올림픽 선수단을 격려합니다. 자, 윤 후보의 행보만큼이나 주목을 받는 것이요. 바로 또 이 배우자 김건희 씨의 공개 등판 여부와 시점인데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. 그래서 저는 남편이지만 그런 사진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알 수가 없고 그 무슨 사진이 그런 프로필 사진을 찍는 그 사진인지 뭐 신문에 뭐가 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. 또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? 그래, 한번. 저희 선대위 차원에서는 아직은 공식적인 활동 재개 여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. 물론 선거가 저희가 3월 9일 전에 어떤 식으로든 국민께 인사드리고 또 고개 숙여 더 인사드릴 계기가 있겠죠. 그렇지만 정확하게 시점이 특정된 것은 아닙니다. 최근에 김건희 씨의 팬클럽을 통해서 이 프로필 사진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씨의 사진이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. 거기에다가 어젯밤에 이 포털 사이트에 김건희 씨의 프로필이 새로 등록이 됐는데 김건희 씨 측에서 직접 등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직업이 전시기획자로 표기가 됐고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허위 이력과 관련된 학력사항은 모두 제외가 되고 이력이 표기가 됐습니다. 자,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 프로필 사진을 언제 찍었는지 여부는 모른다라고 답을 하고 선대본부에서는 또 이렇게 답했습니다. 정확한 시점을 특정을 할 수는 없지만 김건희 씨가 조만간 통화 녹취 관련해서 사과를 하고요. 또 2월 중에 공개 행보에 나설 수도 있다.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이수희 변호사님께 캠프 쪽에 관련해 있으니까 직접 여쭤볼게요. 이런 관측들 좀 현실성이 있는 정보인지 궁금하네요. 뭐 이걸 권영세 선대본부장이나 뭐 후보께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네. 예, 후보 이제 캠프에서의 이제 그 얘기들을 보면 신중론하고 네. 그러니까 이게 공개 행보라는 게 그 언론이 막 사진을 찍고 있는 그 라이브 상태에서의 어떤 그 뭐 봉사활동이나 이런 행보를 한다는 게 아니고 미리 비공개로 조용히 그런 활동을 하고 그 사진을 나중에 이제 공개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후보 배우자 쪽 그러니까 김건희 씨 쪽도 지금 뭐 여러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너무 그 칩거 상태로 있으면 만들어진 지금 이제 MBC의 그 녹취록도 나왔지만 예, 그 베일에 쌓인 인물로 있는 것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좀 낮은 행보를 시작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개인적으로 또 김건희 씨를 만났던 사람들은 또 다들 그 호의적이에요.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리는 거에서 다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서 네. 노출이 됐을 때 뭐 우려보다는 기대를 하는 쪽도 또 꽤 됩니다. 그 허위 학력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이 7시간 녹취록 때문에 큰 논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내부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나 보죠? 예,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현장을 보면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중에
서울의 소리에 그 기자인지도 좀 뭐 확실치 않은 그런 사람과 왜 그렇게 그런 얘기를 조심성 없게 했느냐라는 비판도 하시거든요. 당원들이. 그런 면에서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조만간 김건희 씨가 한 번 더 대국민 사과 발표를 할 모습을 예상해 볼 수도 있겠군요. 자, 김건희 씨의 첫 공개 행보가 봉사 활동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는데요. 한 언론사를 통해서 과거 김건희 씨가 장애인 창작 아트 페어에서 예술 감독 자격으로 축사를 했던 영상이 또 공개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후반학 콘텐츠 김건희 대표입니다. 여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소회로는 제가 여기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에 처음 이렇게 그래도 이제 관여를 하게 되었는데요. 앞으로 이런 무대가 앞으로 더 기대되고 많은 사람들과 더 같이 공감되어 있기를 기대하고 네, 많은 분들도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김건희 씨가 봉사활동으로 첫 공식 등판을 하는 게 맞다면 아무래도 윤 후보의 이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했던 그 기조에 맞추려는 행보가 아닌가라는 추측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김건희 씨가 실제로 공개 행보를 했을 때 윤 후보의 득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건이고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공개 활동에 앞서서 사과가 또 선행돼야 한다라는 부분도 논란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. 또 우리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과연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네. 3월 9일이 대선이에요. 네. 근데 지금 1월 말이 다가왔잖아요. 네. 2월에 대선 후보 배우자가 얼굴을 안 내밀면 대선을 어떻게 치른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2월에 과연 모습을 드러낼까 드러내지 말까 그걸 우리가 예측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네.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 봐도 김건희 씨의 삶에서 진실된 게 뭔가 좀 의문이 들어요. 왜냐하면 학력 이력 이거 지금 허위로 조작됐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됐잖아요. 재산 형성 과정 이것도 명쾌하지 않다고 해요.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돈 번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와 있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기자하고 통화 내용에서 미투 논란도 굉장히 컸지만 무속 논란이 또 있어요. 그러니까 인생을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무속인이 개입된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.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사실은 대통령 부부가 청와대에 들어가면 대통령 부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요. 대통령이 오히려 참모들의 얘기를 들어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잖아요. 그런데 지금 검증하지 않으면 나중에 청와대 들어가서 검증한다고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우리가 탄핵 사태 때 겪어봤잖아요.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의혹들이 나섰는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뭔가 국가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운세 점치듯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김건희 씨가 그런데 심취했다고 하는 것 이것도 당연히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. 남편하고 같이 가고 만나고 했다고 하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걸 그냥 단순히 네거티브 취급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.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은 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